대통령실이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국민 제안 톱10 정책 투표가 모레 마감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 폐지 안건이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2012년 도입된 후 10년간 지속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진행될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측에서는 물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갖고 있는 두 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인데요. 경기과학기술대 유통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춘한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폐지해야 된다고 보시는 근거가 뭘까요? 폐지해야 된다는 근거는 의무협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네. 규제의 목적인 증수유통 보호 효과는 없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명배책을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주변 상인 보호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좀 네네. 구체적인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근거로는 통계청에서 2012년도에 기준으로 네. 2012년과 작년을 비교했을 때 이커머스 시장이 15.9%가 증가했고요. 반면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2.7%와 15.6%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규제 효과가 오히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균형 발전이 아닌 동시에 쇠퇴를 가져오는 역할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것이 이커머스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커머스와 더불어서 세계 유통석학인 마이클 레비의 저서에 나오는 빅릴 이론에 의하면요. 예. 대형마트가 이제 규제로 인해서 영업 규제를 받으면 경쟁력이 약화되는데 그 약화된 시장에 대형 슈퍼나 이제 체인화된 대형 슈퍼나 아니면 식자재마트, 그리고 본사하고 있는 편의점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중소유통이 아닌 대체되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 나타나면서 규제가 대체되는 이 시장이 다변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 휴업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전통시장이나 기존의 골목 상권을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간다. 예. 근데 또 한편 마트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의무 휴업만이라도 해야 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확보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와 일요일과 휴식에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말 및 공휴일 휴무를 가능한 여건에서 하고 있고, 근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체되는 알바생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정규직, 그다음에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나눠진다면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었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던 파트타임인 일요일 일자리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오히려 신규 인력 지원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아지는 건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가 만약에 주 52시간제가 안 지켜지고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한다면은 그게 맞는 얘기지만 사실상 이제 일요일 날 쉰다, 일요일 날 쉬고 싶은 사람 쉬고 주중에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도록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르바이트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이 휴식권 보장과는 좀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폐지와 별개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제 대형마트는 의무협이 되면서요. 새벽 시간대하고 의무협일 날 배송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배송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동시간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새벽 배송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게 수도권에서만 새벽 배송이 솔직히 가능한 입장이거든요. 지방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새벽 배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도 대형마트가 이제 온라인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쇼핑몰에 온라인에서의 온라인 배송은 가능하게 새벽 배송이라면 가능하도록 유통을 푸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후생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에서 이거를 온라인 배송에 대해서만이라도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의무 휴업이 폐지가 되면 그럼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까?
의무협의 폐지가 되면은 소비자 측면에서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제 뭐 중소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폐점이 될 경우에는 지역 상권이 지금 이제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계속 잃으면서. 예. 그럼 이제 의무협의 폐지가 될 경우에는 뭐 지방 소도시 같은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의 폐지 효과보다는 중소도시의 소멸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폐점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일본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점에 대한 연구가 더 많습니다. 이게 중소 이제 지역이나 균형 발전 소비자의 후생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폐지했을 때 대형마트들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잠깐만요. 근데 그러니까 한 달에 의무휴업 이틀 한다고 해서 그게 폐점으로까지 갑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그 한 달에 2번의 이틀이 되면요. 일단은 사실상 온라인 배송이나 이게 새벽 배송에 대한 경쟁 상대들은 계속해서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그 경쟁력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일요일 날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패턴이 일주일 생산해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생산해 일요일 날 판매하고 이런 패턴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패턴이 주기적인 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이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의무휴업 때문에 폐점한 대형마트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대형마트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형마트들이 연간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지금 폐점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폐점 준비 중이라고요? 예, 폐점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알겠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붙는 그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이런 그 절차로 가야지. 이게 뭐 투표를 해가지고 한 해 만에 이렇게 결정할 성질의 문제냐? 이게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냐라는 또 문제 제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 지금까지는 이제 중소유통과 대형유통의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규제가 다뤄졌다면요. 이번 국민제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소비자들이 애면받았는데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가치를 한번 보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소비자들이 이게 그 유통의 주체인 소비자들이 처음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유통과 대형유통의 이제 갈등을 이분법적이 아니라 새로운 측면에서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는 유통의 취지를 이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의무휴업제가 폐지가 된다고 막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그 중소상인 입장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걸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은 혹시 그 어떤 게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저는 좀 이제 노령층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들한테도 그런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도록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 본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 분들의 비율, 그러니까 자영업 그 개인 거를 가지고 있어도 본사 비율을 높이면서 위험 분담을 본사랑 그 슈퍼마켓 그 편의점 점주가 분산하는 그 쉐어를 하는데요. 그래서 위험 분산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과학기술대 유통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춘한 교수였고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그 조춘한 교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 일단 별로 효과가 없다. 일단 이 판단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협회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희가 이번에 의무휴업 폐지 관련해서는 저희 쪽 데이터보다는 오히려 대기업 집단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경련 조사 내용에서 실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의무휴업 이래 전통시장을 가는 비율은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이것을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잘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 8%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를 이용하고 있느냐.
대부분이 동네 슈퍼나 마트 그리고 편의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의무 휴업으로 인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 상권을 60%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조사한 그 내용 자체에 이미 의무 휴업의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동네 슈퍼나 그러니까 소형 마트가 아니라 조금 전에 조춘환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마트 계열의 또 그러니까 소마트가 있잖아요. 예.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아, 대형마트 계열의 소마트는 아니고요. 대형마트 계열의 그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미 규제가 되고 있고요. 예. 중대형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마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실제 동네 그 중대형 마트들이 많이 커져갔습니다. 네. 바로 이것 자체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어떤 혁신을 통해서 유통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덩치를 키우면서 네. 오히려 그 반박 논리에 이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오히려 정경련 자료를 보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커머스 쪽이 커지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 때문에 대형마트들이 위기인가? 작년 이마트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롯데마트는 5년 연속으로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이런 위기 상황인 건 이런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치열하게 서로 대기업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커머스 말씀하시는데요. 정작 마트들 이커머스 사업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가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그 이커머스가 규제 대상으로 계속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커머스가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저희와 손잡고 같이 온라인 플랫폼들 규제하는 법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야, 오히려 방향 그쪽으로 잡아야 된다. 예. 그 조금 전에 조춘환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대형마트가 지금 폐점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은 이게 의무 휴업 규제 때문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서로 간에 과다한 출점 경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의무 휴업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 예. 정작 그러한 자료야말로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통 시장 상인분들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의무 휴업이 도입된 후에 매출이 늘은 거 맞습니까? 그런 조사는 굉장히 많고요. 예. 실제 의무 휴업을 시행하는 휴일이 시행하지 않는 휴일보다 매출이 늘었다라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그래요? 그 자료들을 전부 무시하시고 소비자 인식 조사만 하신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조춘환 교수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그 국민 제한 온라인 투표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어떤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제 그걸 한번 확인한다는 데면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이 국민투표 방식의 기능을 보면 반대의 기능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인증도 안 해도 됩니다. 또 심지어 중복 투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결과를 그러니까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신력 있는 더군다나 골목상권 보호라는 아주 중요한 정책에 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하여튼 의도에서부터 방법에 있어서까지 전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354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유업, 이게 알바 일자리 없어진다는 말은 맞다. 이런 의견을 주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가 그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정말 후한무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지금 대통령이 대기업 규제 완화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법인 감세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법인세 낮춘다고 했죠. 예. 근데 대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고용을 늘릴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투표는 내일 모레 마감이 되거든요. 예. 하여튼 어제까지 놓고 보면 뭐 1위를 달리고 있던데,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추진하기로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로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반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 방식 자체에 저희가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고요. 네. 결국은 이게 의무휴업 폐지는 입법사항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입법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는 야당과 함께 입법 반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라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입장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과 함께했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YBS님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대형마트를 오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마트는 무조건 외곽에 설치하면 간단한 상품은 지역 상권에서 해결하게 되고 교통 문제도 해결된다. 또 이런 대안을 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